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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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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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네, 매일 아침 고조부의 첫 코너는 뉴스 전입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봄비예요, 여름비예요, 이 비는? 늦봄. 그렇게 고민을 깊이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네. 9319님이 지금 내리는 비가 여름비예요, 봄비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뭡니까 이거? 모호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비입니다. 네, 아름다운 비로 하죠. 예. 아름다운 비. 네. 이 비 내리고 나면 공기도 좀 깨끗해진다고 하고 사실은 또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예. 예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상희님은 부산이신데요. 부산에도 지금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다고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굿모닝 반갑습니다. 정덕드님은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베스트는 곤유부. 야, 엄청난 칭찬인데 감사합니다. 1470님, 시험이 오늘까지인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더니 지금부터 슬슬 시험 걱정됩니다 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요. 예, 뭐라도 하나 더 보면은 하나는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험 칠 때 컨디션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콩나물에 물 주면서 잘 듣고 있어요. 이상식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네.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그렇게 콩나물 해장국이 지금 어제 엄청 한잔 땡기네요. 이게 보글보글 끓는 데다가 예. 콩나물 해장국은 새우젓이 들어가요. 아, 맛있겠네요. 예. 예, 계란 반숙 해가지고 먹고 싶습니다. 술안. 네. 배고픕니다. 오늘 뭐 다들 아침 식사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침 식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 네. 자, 든든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뉴스 든든하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부터 보죠. 네, 오늘은 패스트트랙 관련 헤드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중국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 전하겠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여야 사당 각 정당 네. 의총 열어서 추인하는 절차들을 어제 모두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분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일제 의원총회 열고서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극심한 내분 겪어온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찬성 12대 반대 11로 가까스로 추인이 됐습니다. 내일 해당 상임위가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최장 330일 안에 법안 통과 여부가 결판이 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죠. 총선용 야합이라면서 목숨 걸고 저지하겠다. 농성에 돌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시동 빨라진 총선 전쟁 시계라고 헤드라인 뽑았고요. 경향신문은 바른미래 막차 합류 패스트트랙 발진이라고 제목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 이 사진을 네. 중국 시진핑 주석 사진을 실은 신문들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미 항모 킬러 이지스함 첫 공개 강군몽 과시한 시진핑이라고 제목 뽑았고요. 한겨레는 중국 해군 창군 70돌 강군몽 과시하는 시진핑 제목은 비슷합니다. 중국이 해군 창설 70주년 맞아서 대규모 해상 열병식하고 국제 관함식을 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진 중앙에 있고 그 2017년에 세계 인류 군대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아시아 최대 신형 이지스 구축함을 처음 공개했는데 강군몽 그러니까 강한 군대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의지겠죠. 그렇죠. 강한 군대를 꿈꾼다. 예. 그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정책들 보면 뭐뭐 굴기 맞아요. 또 뭐 최근에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1대1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강군몽은 세계 인류 군대를 갖겠다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진핑 주석의 비전 제시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한국일보 헤드라인도 보죠. 일본 이번엔 외교 청소 통해 갈등 현안 한국의 책임 전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2019년 외교 청서에서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하고 반면에 북한과 중국에 대해선 기존의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거나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청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 백서랑 똑같은 건데 네. 그 외교부의 주요 외교 사안하고 정책을 담아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런 걸 또 언론에 뿌리기도 하죠. 그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사실 한일 관계가 많이 경색됐는데 이걸 반영한 것이겠지만 관계 악화 책임을 지금 한국에 다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이 패소한 세계 무역기구 판정 존중하지 않고 그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 완화 철폐를 지금 요구하면서 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문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일본의 외교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지금 아침에 오늘 새벽에 속보를 보니까 북한을 출발했다고 해요. 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은 내일 푸틴과 루스키 섬 정상회담 이라고 뽑았네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출발해서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내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 예상되는 건 두 정상이 이번 회담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방식 지지를 공동 선언하겠다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 살펴봤고요. 관련된 뉴스들은 잠시 뒤에 박순봉 기자와 좀 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뉴스 토픽들 볼까요? 그 전에 이제 강유영님이 지금 현주님 핑크가 잘 어울린다고. 남자는 핑크라고. 예, 남자는 핑크죠. 네. 강한 남자일수록 강한 네. 핫 핑크. 예, 약간 딸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딸기 같아요. 자, 첫 번째 토픽 전하겠습니다. 1135명 재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금 일부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니까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1135명이 재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 그 심사직 5급 그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고사장에서 OMR 답안지가 잘못 배포가 됐고 뒤늦게 이 심평원이 임시 답안지를 배포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교시 시험까지 끝난 다음에 정식 답안지에 다시 표기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쉬는 시간 동안 그 수험생들이 뭐 해봐요? 답안지 맞춰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정성 시비가 붙은 겁니다. 네. 뭐 당연한 결과고. 근데 이제 재시험 대책이 발표가 되니까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이거 다시 보려면 얼마나 그렇습니다. 신이 빠집니까? 시험도 싫은데 재시험 얼마나 싫을지 참 그 마음이 예상이 됩니다. 모든 시험이 그 깔끔하게 그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불협 화음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구는 또 유리해질 수 있고 누구는 불리해질 수 있고 공정성에 대한 시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맞고서 차라리 OMR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1, 2교시 끝나고 한 게 좀 문제가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했어야죠. 예. 자, 다음 토픽 키워드를 보죠. 성락원 개방. 예. 이게 이제 한국 3대 정원으로 꼽히는 곳인데 그 신문들 보면 지금 일면에 사진 실은 곳들도 제법 맞아요. 있어요. 예. 사진 보시면 상당히 그 처음 보는 광경인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멋지고 그 나무로 지어진 그런 것들. 네. 200년 만에 지금 일반에 공개가 된 겁니다. 성락원이 지금 서울 도심 속 전통 정원인데 고종의 아들 의친왕 이강이 35년 동안 별궁으로 쓰던 곳이고 일제 강점기에는 또 독립운동의 본거지로도 사용이 됐던 네.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철종 2조 판서 지냈던 심상응명의 별장이었는데 이 이름도 보면 한양도성 밖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정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뭐 이름 그대로더라고요. 성락원은 어제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임시 개방이 되는데 사전에 예약해야만 방문할 수 있고요. 주 3일 월화토 20명씩밖에 이제 관람객을 안 받습니다. 관람료 10,000원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신청해 보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예약해서 예. 날짜 맞춰서 가시면 좋겠군요. 날씨 좋을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자, 다음 토픽은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김무성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 변화와 관련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좀 여론이 들끓었던 게 이제 지난 2016년 말인데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 소속이었죠. 김무성 의원이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무성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탈당했다가 이후에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왔는데 지난해 말에는 이제 석방을 좀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달라는 청원에 함께 참여하자면서 본인과 가까운 주변 의원들에게 지금 편지를 돌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부하고 대통령을 향해선 바보 멍청이 외교 뭐 이런 독설을 날리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입장이 변했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당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우경화하는 가운데 보수 결집 현상 같은 것도 나타나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복당파마저도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함께 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 그 별명이 무대잖아요. 무대.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묵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16년 연말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따지자면 만 3년이 안 된 사이에 여러 가지 그렇게 묵직하지 못한 행보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토픽 하나만 더 짧게 보죠. 스리랑카 테러에 대한 그렇죠.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거 이제 발생하고 나서 배후에 누가 있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스리랑카 정부가 이번 테러가 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에 대한 복수극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가 자동소총 난사에서 5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는데 실제로 IS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복수를 다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정부가 현지의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이 이번 일을 주도한 건 확인했는데 이 단체하고 IS가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앗아갔던 스리랑카 테러 그 배후 집단에 대한 뭐 의혹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토픽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